시험관을 하면서 뭐 주사를 놓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떨리는 게 처음에는 그 난자 채취 시술을 하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금식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제대로 잘 비교해요. 바뀌지 않게. 그리고 나서 마취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저희 연구실에서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한 후에 마취를 시작합니다. 마취가 됐을 때 난자 채취를 시작해요. 난자 채취는 생리통 정도긴 해요. 너무 아프다는 분들 계시는데 좀 깊게 마취하면 생각보다는 못 느끼고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바늘이 들어가서 난포에 있는 난자를 살짝 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같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실제로 지금도 물어보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아서 의사들도 그런데 일반 사람은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시험관하기 하면 큰일인 것 같고 위험한 일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또 좋은 결과 있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관하기가 뭔가요, 선생님? 이제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난임시술은 인공수정, 시험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인공수정은 난자를 어느 정도 약하게 이제 과배란을 유도를 하면서 배란위를 맞춰서 정자를 안쪽으로 넣어드리는 시술이고요. 시험관, 체외수정 이거 두 개는 똑같은 말인데 과배란 유도를 좀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저희가 놔드리고 난자를 채취를 해서 그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다음 몸 바깥에서 수정된 아기씨앗 배아를 자궁 안쪽으로 때를 맞춰서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술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험관하기를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 그 난임 시술이라는 과정이 이제 감기 치료처럼 막 3, 4일 정도 그냥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이 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좀 임박하게 나 이날 꼭 해야겠다 이런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좀 배우자분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두 분 다 스케줄이 좀 허락하는 선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오셔서 시술이 정말로 필요한 상태인지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의사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기간을 너무 임박하게 오신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여유 있게 스트레스가 좀 없는 상태에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결혼식장도 뭐 3개월 전, 6개월 전에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신도 3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고 시간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때 딱 결정해서 모든 컨디션이 맞을 때 시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관하기 하러 왔어요, 선생님. 바로 시험관을 하나요, 선생님? 그냥 나 오늘부터 시험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한두 달 정도 조금 이제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정부에서 시험관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를 조금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기본 검사가 3가지 이제 크게 있고요. 일단 호르몬 검사로 나가는 난소 기능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팔관의 기능, 나팔관이 정말로 막혀 있거나 뭔가 이상이 있어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보는 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 검사, 남편분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검사들을 다 한 날짜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월경 주기에 따라서 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직후로 해야 되는 검사가 있고 월경 중에 해야 되는 검사가 있고 이렇게 시기별로 조금 나눠지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좀 전에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기초검사를 하면 그게 뭐 시험관하기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단순히 이 작업은 서류 발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사들이 이제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난소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관을 할 때 과자극을 유도를 함으로써 올라올 수 있는 난자의 개수를 좀 측정하는 어떤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란 유도제를 어느 정도의 양만큼 사용할지 그런 부분들 결정에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정자의 어떤 모양적인 이상이나 활동성의 이상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평가를 해서 수정 방법을 자연 수정으로 한다든지 익시라고 해서 이제 난자 내 이제 정자 주입술을 한다든지 이런 수정 방법을 좀 정하게 되면 수정률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시험관하기를 보통 생리 이틀차, 3일차에 시작한다고 해요. 생리 이틀차 막 비칠 때 오나요? 아니면 뭐 많이 나올 때 오나요? 언제 병원에 와야 될까요? 평소에 월경 주기가 월경 패턴이 어땠는지를 봐서 좀 첫날에는 원래 비치는 정도로 시작을 한다 하면 그때부터 1일차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임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예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관을 원해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계속 임신 시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비치는 정도로 적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착상열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정확히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좀 평소랑 다른 월경 패턴이라고 하시면 오셔서 한 번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생리를 막 할 때 진찰을 받긴 좀 거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올 때 와서 한번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보기도 해요.
해요. 애매하다 싶을 땐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시작하는 건 제일 중요하죠. 주사를 많이 맞으면 어떤 효과를 보고 과배란이라는 거 하는 거죠, 선생님? 그 난소에서 원래 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 월경을 할 때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많아야 두 개 정도 이제 배란이 돼요.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시험관을 하게 될 때는 최대한 많은 수의 난자를 획득을 해서 그걸 수정시켜서 많은 수의 배아를 얻는 걸 목표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 번에 좀 여러 개의 배아를 획득을 해놓으면 동결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둘째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신선주기를 굳이 무리해서 진행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을 난소 쪽으로 이제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난포를 여러 개를 키우는 주사를 좀 놔서 과배란을 유도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대망의 그 네. 시험관하게 하면서 과배란 주사를 맞아요. 시험관하게 주사가 정말 이만큼 큰 두꺼운 주사를 맞는 건가요? 어떤 주사를 맞는 건가요, 선생님? 일단은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집에서 거기다 본인이 실제로 본인 살에다가 놔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요새 이제 난소 과자극 주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주사 바늘이 길고 두껍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서 얇고 짧은 주사 바늘로 보통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번 맞아 보시면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꼭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주사가 하나 있죠, 선생님? 그거 어떤 주사죠? 최종 성숙 주사라고 해서 난포 채취를 하기 이틀 전에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난포 채취를 하는 시간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지켜서 맞으셔야 되고요. 그 주사를 맞고 보통은 한 36시간 정도 이후로 난포 채취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난자 채취일인데 우리 그 시험관하게 준비하는 환자분이 특별히 더 준비할 게 있을까요? 정자 채취하기 한 뭐 2, 3일쯤 전에 한번 사정해서 이제 좀 질 좋은 정자를 만드는 거 그거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시술 당일날 결국에 이제 수면 마취로 대부분의 병원이 난자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시려면 금식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난자 채취하는 그 전날 밤에 자는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죠. 시험관을 하면서 뭐 주사를 놓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떨리는 게 처음에는 그 난자 채취 시술을 하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금식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제대로 잘 비교해요. 바뀌지 않게. 그리고 나서 마취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저희 연구실에서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한 후에 마취를 시작합니다. 마취가 됐을 때 난자 채취를 시작해요. 난자 채취는 사실 생리통 정도긴 해요. 너무 아프다는 분들 계시는데 좀 깊게 마취하면 생각보다는 못 느끼고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바늘이 들어가서 난포에 있는 난자를 살짝 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스트박스라고 해서 일정한 온도로 잘 들고서 연구실로 옮기고 연구실은 그걸 바로 받으면 난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난자가 몇 개 나왔는지 보고 바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통증은 바늘이 들어갈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찔러서 한쪽을 다 끊으려고 하거든요. 여러 번 찌르면 아프시니까 그런 게 있고 주의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늘이 혈관이나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난소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을 때 또 병원 오셔야 되고 아주 드물게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채취를 하다 보면 난소가 위에 쪽에 있어서 바늘이 그 위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25만 건의 시험관하기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네이버를 아무리 검색하셔도 시험관하기 하다가 뭔가 문제 생겼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전문가 집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위내시경보다도 안전하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난자가 20개 나왔어요. 뭐 15개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바로 남편분이 정자를 받아주고 수정을 하나요? 일단 바로 수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난자가 뭐 15개, 20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다달이 원래 자연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 배란이 될 거였는데 그걸 약을 통해서 과배란을 유도를 한 거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난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버리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둬가면서 어느 정도 성숙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성숙한 난자더라도 디누데이션이라고 해서 처리를 해서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정자를 받아진 부분을 나중에 상태를 봐가면서 이전의 수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전 수정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성광현미경 같은 걸 보면서 미세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오후에 진행을 하게 돼요. 당일에 난자를 채취하고 뭐 퇴원하기 전에 바로 상태를 알기는 힘들고 최소한 다음 날 정도는 되어야지 난자를 몇 개 뽑았는데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경우에요. 난자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맞은 주사들이 있는데 그 뒤에도 주사를 맞나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사의 종류가 달라지긴 하는데 결국 주사를 맞기는 하세요. 그래서 신선 주기로 만약에 그 주기에 이식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착상을 도와주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들어간 그 주사를 계속 맞게 됩니다. 그걸 이제 매일 맞으
맞으시게 되고요. 질정이랑 먹는 약이랑 더불어서 만약에 그 주기는 난자가 너무 과배란이 유도가 됐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 뭐 개인 사정 때문에 그 주기는 건너뛰고 이제 동결 주기로 다음에 원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사를 놓지는 않는데 너무 과자극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난소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3, 4일 정도 보통 주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배아를 뭐 나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3개나 2개 뭐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이식하고 남은 배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몇 개 정도 동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동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의를 하고 동결을 하는데 보통 3일 배아나 5일 배아에서 동결을 하게 되죠. 올려놓으면 이번에 여러 가지로 첫째를 낳으면 걔를 올려놨다가 나중에 둘째를 낳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5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5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생식세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결을 했다가 나중에 둘째 갔는데 상당히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동결을 꼭 해야 되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이. 그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험을 든다. 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임신이 되고 나서도 첫째 출산하고 한 1년까지는 조금 그 동결을 유지하시라 해요. 더 아기가 계획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가장 이벤트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 나는 약간 둘째 계획이 있어서 시험관을 했는데 아기 잘 낳아서 이제 셋째 계획이 없으니까 이건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동생을 또 생각하시게 되고 약간 계획에 없던 셋째 계획 아니면 둘째 계획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배아니까 섣불리 폐기하시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오늘의 삼신의사 처방 한마디 어떻게 되나요? 시험관 아기는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기 시작한다면 우선 검사부터 먼저 하시고 자연임신 가능하면 자연임신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금방 졸업하시니까 가까운 난임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권장드립니다.